박도연은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은 딸 지영이네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소도시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일상이 때로는 무료했던 그에게 이번 가족여행은 특별한 의미였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순이가 잠결에 물었다. 응, 오늘 제주도 가는 날이잖아. 설레서 잠이 안 와. 도연은 며칠 전부터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했다. 인터넷으로 제주의 숨은 맛집들을 찾아보고 손주 민서가 좋아할 만한 해변도 알아봤다. 특히 성산 일출봉 근처의 오래된 해녀식당은 꼭 가보고 싶었다. 30년 전 신혼여행 때 먹었던 성게미역국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지영이한테 전화해서 일정 물어볼까? 도연이 말하자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괜히 귀찮게 하지 말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제주 바다를 향해 있었다. 교사인 사위 민호와도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6살 외손주 민서와는 모래성도 쌓고 조개도 주워볼 생각이었다. 짐을 챙기면서 도연은 민서를 위한 작은 선물도 넣었다. 동네 문구점에서 산 제주도 지도 퍼즐이었다. 할아버지가 민서랑 같이 맞춰보자.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퇴직 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이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항상 바빠서 딸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공항에서 딸 가족을 만났을 때 도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지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민서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우리 민서,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싶어? 바다에서 놀고 싶어요.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님,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구름 위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야겠어. 제주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민호가 렌터카 키를 흔들었다. 아버님, 차 미리 예약해뒀어요. SUV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도연은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했다. 그는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한 뒤 택시나 버스로 여행지를 둘러볼 생각이었다. 그게 더 제주다운 여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에 타자마자 지영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 첫 코스는 성산 일출봉 근처 오션뷰 카페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핫한 곳이래요. 아, 그래? 도연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미 성산 일출봉 근처 해녀식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30년 전 신혼여행 때의 그 맛을 딸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아버지, 요즘은 카페 문화가 대세예요. 특히 제주는 카페 투어가 유명하잖아요. 지영의 설명에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차창 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돌담과 감귤밭, 그리고 푸른 바다. 하지만 차는 해안도로의 작은 식당들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민호야, 저기 해녀들이 직접 하는 식당 같은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호가 룸미러로 그를 보며 대답했다. 아버님, 그런 곳들은 위생이 좀 걱정돼요. 민서도 있고 해서요. 결국 도착한 곳은 통유리창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세련된 카페였다. 내부는 화이트톤의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볐다. 와, 정말 예쁘다. 민서가 눈을 반짝였다. 메뉴판을 보니 아메리카노 한 잔이 8,000원, 케이크는 10,000원이 넘었다. 도연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뭐 드실래요? 지영이 물었다.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점심 메뉴로 나온 것은 아보카도 샐러드와 크림 파스타였다. 도연은 젓가락질을 하다가 포크를 들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허전했다. 그는 문득 뜨끈한 갈치조림이나 성게미역국이 그리워졌다. 아버지, 어때요? 맛있죠? 지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응, 좋구나.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파스타면을 길게 늘어뜨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지영과 민호는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느라 바빴다. 도연은 점점 자신이 이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할 때 도연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민호가 말했다. 아버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지영이 남편을 제지했다. 여보, 아버지가 내신다고 하셨잖아. 그 순간 도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돈 내는 사람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5만 원이 넘는 점심값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더 섭섭한 건 아무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도연은 바다를 바라봤다. 분명 같은 제주 바다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여행 이틀째 아침, 도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다. 어제 하루 종일 걸어다닌 탓에 무릎이 욱신거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 순이도 어깨가 아파 죽겠어라며 신음소리를 냈다. 여보, 오늘은 좀 천천히 다녔으면 좋겠어.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도 같은 마음이었다. 67세 나이에 20대처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엔 체력이 딸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옆방에서 준비하고 있던 딸에게 말을 꺼냈다. 지영아, 나는 오전에는 좀 쉬었다가 오후에 같이 다니면 어떻겠니? 지영이 화장을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아버지, 시간이 아까워요. 아침 일찍 움직여야 일정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오늘 한라봉 체험하고 카멜리아 힐도 가고 저녁엔 흑돼지 맛집 예약해뒀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버지, 괜찮아요. 차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지영의 말은 단호했다. 그 순간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가 차 키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아버님, 출발할 준비 됐어요? 일정이 좀 빡빡해서 지금 나가야 해요. 도연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이는 그의 얼굴빛을 보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여행 코스는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다. 한라봉 체험장에서는 사진만 몇 장 찍고 나왔고 카멜리아 힐에서는 민서가 뛰어다니는 걸 따라다니느라 정작 꽃 구경은 제대로 못했다. 도연은 계속 빨리 소리에 떠밀려 다녔다. 저녁 식사는 제주 시내의 유명한 흑돼지 맛집에서 했다. 고기 맛은 좋았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술에 취한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느라 서비스도 엉망이었다. 역시 유명한 곳이라 사람이 많네요. 민호가 말했다. 그래도 맛은 좋아요. 지영이 고기를 구우며 대답했다. 하지만 도연은 뭔가 아쉬웠다. 조용한 곳에서 가족끼리 편안하게 대화하며 식사하고 싶었는데 이곳은 너무 시끄러워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화해야 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왔다. 15만 원이었다. 그 순간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연에게 집중됐다. 지영도, 민호도, 심지어 민서까지도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도연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연금으로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남짓한데 이틀 만에 벌써 30만 원 가까이 썼다. 남은 여행 일정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계산을 마치고 나와도 아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배불러요, 맛있었어요라는 말만 오갔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그냥 돈만 내는 ATM기인가?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그날 밤 숙소에서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 순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둘이 올 걸 그랬어. 왜 그래요?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뭔가 우리가 손님 같아. 돈만 내고 끌려다니는 기분이야.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참아요. 애들도 나름대로는 신경 써주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소외받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게 서러웠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모두들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민호가 도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바닷가 산책 좀 하실래요? 혼자서요. 응? 아, 그래. 도연은 의외였다. 그동안 항상 단체 행동만 했는데 민호가 따로 시간을 내자고 제안한 것이다. 두 사람은 숙소 앞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아침 바다는 고요했고 갓 떠오른 해가 물결에 반짝였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사실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다. 이번 여행은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아버님이 늘 저희를 챙겨주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민서 돌볼 때도. 그래서 이번만큼은 편히 모시고 싶었어요.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뭔 소리야? 경비도 이미 제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호텔비, 렌터카비, 식사비까지 전부 다요. 다만, 민호가 말을 잠시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다. 아버님 자존심을 생각해서 직접 계산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 돈은 제가 어제 아버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도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지영이가. 아버지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했어요. 저희가 서툴렀나 봅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카페나 맛집들도 사실 아버님 취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서가 어려서 아이가 먹을 만한 곳들로 골랐거든요. 다음번엔 아버님이 원하시는 곳들로 갈게요. 바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도연은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다. 민호야. 네, 아버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멀리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민호야. 어디 계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이번 여행에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가자,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딸과 사위가 서툴긴 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들을 모시려 했던 것이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완벽한 소통은 없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오해는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가족들은 숙소 로비의 작은 카페에 둘러앉았다. 제주 마지막 밤이었다. 민서는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퍼즐을 맞추느라 바빴고 어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여행에서 아버지 의견을 제대로 안 들었네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아니에요. 민호가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서운하셨다고. 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다. 지영아, 너희들 마음 우리 다 알아. 고마워. 민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다음번엔 정말로 아버님이 원하시는 곳들로 가요. 해녀식당도 가고, 재래시장도 구경하고. 그래?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다음엔 할아버지가 가이드 할게.
30년 전 신혼여행 때 갔던 맛집들 아직도 기억해. 정말요? 와, 기대된다. 지영이 눈을 반짝였다. 그때 민서가 퍼즐 한 조각을 맞추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여기 성산 일출봉 완성했어요. 우리 민서가 참 잘했네. 내일 비행기 타기 전에 진짜 성산 일출봉 한 번 더 보러 갈까? 네. 할아버지랑 같이 가요. 민서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들자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게 진짜 가족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냈다. 좋지. 이번에는 셀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었다. 지나가던 다른 투숙객에게 부탁해서 5명이 모두 한 프레임에 들어가게 찍었다. 도연은 사진을 찍는 동안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민서가 먼저 졸기 시작했다. 민호가 아이를 업고 방으로 데려가면서 말했다. 아버님, 내일 오전엔 천천히 쉬었다가 점심 먹고 공항 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고마워, 민호야. 지영도 일어서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무슨 고생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딸이 아버지에게 안겨들자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보다 키가 커진 딸이지만 이렇게 안겨 있으니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도연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좋은 여행이었어. 진짜요? 어제까지만 해도 투덜거리더니. 응.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거 아닐까? 서로 서툴고, 때로는 오해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사랑하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데. 제주의 마지막 밤,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완벽한 여행은 없다. 완벽한 가족도 없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순간이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